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HP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후장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실까요? 첫 번째 인급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키워드에 있었던 비만 치료 관련제. 지금 시장이 약할 때도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줄 때도 여전히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은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도 가장 탄력 좋은 대봉 LS 살펴보도록 하죠. 펩트론 대장이 자리 잘 지키고 있고 인벤티젤의 큐라티스, 블루엠텍까지 작은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대봉 LS가 가장 또 상단에 있거든요. 변영인 대표님, 네. 과연 이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왜냐하면 라파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네. 아니면 반등에 대한 탄력 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좀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좀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련된 이 성장성 내지는 시장의 규모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 그리고 2세대 약물 이후에 우리가 패치형이라든가 경구형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2.5세대 내지는 3세대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부분인데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 지금 2세대 약물에서는 두 종, 위고비라든가 제파운드 외에는 아직 시판화가 된 어떤 약물들이 좀 전무하고요. 1세대 비만 치료제는 삭센다의 경우에는 매일 제형제를 좀 우리가 주사로 좀 맞아야 되는 부분들. 이게 고도화된 것이 매일 맞던 제형 주사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로 좀 변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기대감들은 리라글루티드라고 좀 불리는 삭센다와 좀 제형이 좀 유사한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시제품에 관련된 개발 기대감,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이어졌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시제품의 개발과 상업화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상용화 관점에서는 이 펩타이드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대량의 배양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메커니즘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봉에너스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제품을 좀 출시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잘 찾아보면 해당되는 어떤 이 유사체들의 어떤 시제품들은 일반적인 어떤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제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너무 과대하게 좀 반영되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향후에 상업화 내지는 어떤 시장의 확장성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본다면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임상의 성과가 좀 명확하고 시판 허가가 가장 좀 빠르게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세대 약물을 보는 관점과 바이오시밀러죠. 삭센다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를 좀 우리가 염두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의 차이가 좀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봉 LS의 경우에는 다 같이 비만 치료제주들을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좀 더 선별적으로 일단 비만 치료제로 엮이면서 이제 수급으로 가는 급등이다 보니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매도에 대한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우리는 올라도 빠져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반등에 있어서 IT가 그 중심에 있어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자동차 쪽에 조금 더 견조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고점 대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현대차 오늘 3%의 반등에 대한 의미. 그동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 김성 회사님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마저도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에 대한 반등을 두고도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밀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다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컨센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이제 컨센이 낮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 하락으로 조금 이어졌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 비중을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불리한 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거는 오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면은 도요타, GM보다 오히려 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노이즈는 말 그대로 노이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주가 상승의 이유가 실적도 있겠습니다만 실적보다는 역시나 역대급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은행주들 상당히 주가 흐름 좋습니다. 은행주들 왜 오릅니까? 실적 가지고 오른 건 아니죠. 바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인데 진짜 주주환원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은행주들보다는 현대차 그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실적 발표 그리고 8월 28일 인베스터데이에서의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그 전까지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무엇보다 8월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를 기대하면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현대차 긍정적인 매수에 대한 버튼, 이 8월까지 또 긍정적으로 또 반등에 대한 기대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도 살펴보고 갈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이노스메드가 상방 VR 걸리면서 9.9% 상승으로 멈춰 있고요. 코이즈는 하방 VR, BL팜텍도 상방 VR 걸렸습니다. BM팜텍은 건강기능식품 유통하는 곳인데요. 오늘 12시 57분경에 상방 VR 걸리면서 7.5%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메디텍은 지난 6월에 상장한 종목이죠. 상장일 종가를 최고가로 이후 내리 하락세를 걸었는데요. 어제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12시 30분경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VR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태광입니다. 오늘 12시 이후 화성밸브를 시작으로 태광과 GS글로벌, 넥스틸 등 포환 유전 테마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화성밸브는 두 번의 상방 VR가 발동, 태광도 12시 30분경 상방 VR가 발동됐는데요. 태광은 8%까지 상승한 후 현재 4.3%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티라유텍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종목이죠. 장중 상승세를 점점 더 키우더니 12시 37분경 두 번째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할 거라 밝혔는데요. 실적 발표 하루 앞둔 테슬라 오늘 5% 오른 덕에 장 출발부터 로봇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티라유텍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27% 상승하고 있고요. 상한가 달성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들 그야말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VR 발동된 인급종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피팅 밸브 업체 안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성광밴드 그 흐름에 이어받아서 조금 전에 VR 발동된 태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급격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올라오는 그 흐름, 태광은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매수와 매도 버튼 그리고 오늘의 흐름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예, 저는 매수 버튼을 좀 눌렀고요. 일단 태광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추세 전환 이후에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되는 흐름들 그리고 좀 비교적 견고한 우상향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뭐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에 관련된 이 단기 조정 이게 한 2분기까지에 대한 조정폭들이 좀 굉장히 좀 컸었고 해당에 관련해서는 최근 어떤 추세 전환으로 좀 작용했던 측면들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어떤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4분기 기점에서에 대한 수주장과 좀 감소됐던 영향들, 이 부분이 1분기 실적 기조가 악화됐던 부분으로 좀 이어졌는데 2분기에는 부분적인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수주량들이 좀 더 증가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는 뭐 트럼프 관련된 어떤 이 정책 토론, 뭐 9월 10날 2차 대선 토론회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관련된 어떤 영향들은 뭐 미국 주식 안에서도 지금 뭐 유틸리티 업종들이 좀 강한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에 관련된 반사 수혜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는 석유 시추 관련된 어떤 이슈가 또다시 좀 부각이 좀 된다면 오히려 피팅주들의 어떤 단기 수급이 좀 더 네. 상향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저가였던 4월 18일 11,100원대에서 추세전을 좀 이뤄냈고 최근에 241선을 안착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어떤 비교적 견고한 수급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시장이 흔들릴 때도 태강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는 그 흐름으로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매수에 대한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일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력하면 더 갈 수 있다. 모두 이제 주도 섹터 안에서 주목했던 또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최근에 또 고점 대비 꽤 많이 하락을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2.5%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제 전후로에서의 주가 향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김성우 이사님 매수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는 조심스럽게 매도 의견을 이제 드렸습니다. 매도입니까? 예, 네. 그 뜻이 뭐냐면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당장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뜻에서 매도 의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오늘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실적 현재 컨센서스 영업이익 1,243억 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실적이 나온 것을 보고서 뭐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살짝 높은 수준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올 한 해 내뿐만이 아니죠.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의 1년 한 6개월 가까이 대상승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진입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외한다라면 뭐 내러티브라고 하죠. 현재 뭐 변압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변압기에 대한 수요, 그 외 신재생이죠. ESS에 대한 어떤 증가에 따른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변압기의 수요, 이런 내러티브만 놓고 본다라면은 물론 더 봐도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실적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는다라면은 좀 쉬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실적 발표하고 이제 잘 나와도 좀 더 이제 쉴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변압기 섹터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할 것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네.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압기의 수요 자체가 물론 노후화된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교체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AI에 대한 어떤 수요 교체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섹터 자체가 AI로 묶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AI 섹터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은 쉽지는 않은 흐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섹터 역시도 조금은 약간 부침을 좀 겪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에서 명확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실히 보여주고 그 네. 이후에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회사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일단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만나볼 텐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바이오다인 대 삼양식품, 일단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컸다 보니 그나마 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삼양식품이 승리 도장을 가져갑니다만 바이오다인 변동성을 키웠어도 오늘 7%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두 종목 모두 흐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지 변영인 대표님부터 갈게요. 60초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 후보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저는 PSK 홀딩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 단기 낙폭들이 좀 더 커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급 불안 이 부분이 가장 어떤 매수 심리를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우선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뭐 매출액의 경우에는 37.8%가 좀 증가될 예정 그리고 이익이 49% 정도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익이 증감된 것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약 40%대를 좀 수반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한 45%대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주목해 볼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이 다음 주 잠정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의 가장 큰 화두인 이 콜테스트 관련된 어떤 이슈, 이 부분에 관련된 승인 여부나 향후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이 부분은 향후 PSK 홀딩스가 디스컴에 관련된 장비들이 보다 더 많이 네.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SK 홀딩스 용자시네요. 네, 오늘 임급종 후보로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김성훈 이사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바로 60조 갈게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현대 로템이고요. 현대 로템을 올 상반기 내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들고 있고 계신 분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좋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시장에 이제 수주이다 보니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이 중요할 텐데요. 남아있는 수주 모멘텀은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페루 그리고 한국권 4차 양산 이것이 한 2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추가적으로도 루마니아 약 300에서 500대 정도에 대한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만큼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전히 하반기에도 가져가야 될 섹터인데 그 안에서 현대 로템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아주 딱 맞춰주셨어요. 네, 현대 로템 오늘 정말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 역시 김성훈 이사님 종목 중에 하나였던 만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두 분과 함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임급종 김성훈 이사 그리고 변영인 대표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